어레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시고요. 1차원 배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수로 만들게요. numpy.random 모듈에서 rand int 얘가 정수들을 만들어 주죠. 시작값이 0인 경우에는 시작값을 생략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만 쓰시고 그 다음에 뭐 사이즈는 몇 개다. 이렇게만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얘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0 이상 그 다음에 100 미만의 정수, 난수 몇 개, 10개를 갖는 10개를 갖는 배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어레이. 실행할 때마다 달라지겠죠. 숫자들은 실행할 때마다 달라질 겁니다. 난수기 때문에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그 숫자들은 달라지겠죠. 달라질 거고. 어, 참고로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numPy에 random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모듈이 있고 그 모듈에는 seed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뭐 숫자는 어떤 숫자든 주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 이 안에 있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seed라고 하는 그 뜻이 뭐예요? 씨앗, 씨란 뜻이잖아요. 씨, 그죠? 뭐 그 씨앗을 땅에다 심으면 이제 거기서 자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난수를 만들어내기 위한 씨앗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씨앗이 같으면 실행해 볼게요. 자, 50일부터 74까지 숫자가 나왔죠. 51, 92, 74, 74. 실행해 보세요. 항상 똑같죠.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난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말로 임의의 숫자가 아니고요. 어떤 씨앗으로부터 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균등 분포를 따르는 그런 숫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 씨앗을 바꿔주잖아요. 씨앗을 바꿔주고 실행하시면 숫자들이 바뀌었죠. 바뀌죠? 근데 다시 실행해도 똑같은 숫자의 난수들이 만들어지죠. 이게 그 시드의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난수들을 만들기 위한 씨앗을 설정한다라는 뜻이고요. 이 값이 고정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난수를 만들 때 항상 같은 난수들을 만들어줘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그 난수를 생성하기 위한 seed, 우리말로는 C,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숫자들 가지고 해볼게요. seed를 설정한 이유는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seed를 설정한 이유는 여기 숫자들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을 테니까. 그러면 평균, 표준 편차, 뭐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도 전부 다 결과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겠죠. 다르게 만들어진 난수들이면 그 결과가 다를 테니까. 네. 그래서 seed를 설정을 한 겁니다. 설정을 한 거고요. 자, 첫 번째는 합계를 먼저 볼게요. 합계. 두 가지 방식으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py에서 직접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 numpy에서 직접 호출하시는 경우는요. 함수를 찾으시면 돼요.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아규먼트로 뭘 넘겨주면 될까요? 배열을 넘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만들어진 배열이라고 하는 객체에서, 그죠? 만들어진 배열이라고 하는 객체에서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아규먼트를 넘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합계를 계산해 주세요. 다음 전달하는 배열에서 이런 뜻인 거고요. 배열이 가지고 있는 원소들의 합계를 계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함수 호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 다 같은 값을 줄 수밖에 없어요. 둘 다 같은 값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다른 값 주면 안 되잖아요. 어, 배열의 합계를 계산해 주세요. 배열의 합계를 계산해 주세요. 여기 있는 10개 숫자를 다 더하면 10개 숫자들을 다 더하면 370인가 봐요. 그럼 평균은 뭐? 평균은 이거를 원소의 개수로 나눠주면 그게 평균이겠죠? 10으로 나누면 아마 37이 되겠네요. 그렇죠? 음. 자, 그러면 평균도 출력을 해볼까요? 두 가지 방식이 다 가능하겠죠. numPy라고 하는 모듈에서 평균은 함수 이름이 mi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average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요. me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array를 넘기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여기에서 mean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 어렵지 않으시죠? 네, 370 나누기 10 계산하면 37.0이 되는 거예요. 보셨죠? 자, 분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분산을 계산하실 때는요, 사용하시는 함수 이름이 numpy. 분산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뭐였어요? variance였었잖아요. 과까지만 써보시면요. variance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는 없고요. 함수 이름이 뭐라고 만들어져 있냐면 바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아규먼트로 배열 넘겨주시면 되고요. 메서드도 만들어져 있는지 볼까요? 만들어져 있네요. 이렇게 두 가지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분산을 계산하시는 방법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분산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다? 분산은 각각의 값들이 있죠. 첫 번째 값이 뭐예요? 37. 그죠? 맞아요? 이 배열에서 첫 번째 값이 37이잖아요. 우연히도 평균도 37이었군요. 빼기 37. 여기에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두 번째 값이 뭐예요? 두 번째 값이 12 빼기 평균이 37. 그죠? 이거의 제곱.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값은 72군요. 72 빼기 37 빼기 평균이 37이고요. 이거의 제곱. 이런 식으로 다 더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더한 다음에 이 전체를 뭘로 나눈다. 원소의 개수로 나눈다. 예. 이렇게 계산한 게 분산입니다. 그래서 분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어,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데이터가 평균값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얘는 0만큼만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얘는 25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얼마 35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맞나요? 네. 이렇게 그 각각의 데이터들이 평균값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뭐 한 거다? 평균을 낸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분산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 평균값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값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분산이 작다는 얘기는 평균값에서 가까운 값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균 주위의 데이터들이 많은 건지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값들이 많은 건지를 알 수 있는 게 그게 분산이다라는 겁니다. 분산에서 제곱을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제곱을 해주는 이유는 실제 데이터에서 평균값을 빼면 어떤 거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어떤 거는 플러스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제곱하지 않고 그냥 더해버리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서로 상쇄가 돼버리죠.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상쇄가 돼버리기 때문에 평균이 상쇄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죠. 양수로 만들어주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제곱을 하자. 아니면은 절대값을 씌워주자. 근데 여기서는 절대값이 아니라 제곱을 사용을 한 거예요. 제곱. 표준 편차는 제곱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단위가 두 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위가 미터다 그러면 제곱미터가 돼버리는 거고 뭐 단위가 센티미터다 그러면 제곱 센티미터가 돼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단위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게 그게 표준 편차의 개념인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SQL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럼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것도요.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것도 함수가 만들어져 있어요. numPy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스탠다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몇 개 나오죠. 근데 몇 개 없죠. std예요. std. std가 표준 편차를 계산해 주는 함수. 그럼 아규먼트로 배열을 넘기거나 아니면 배열에서 std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 주시면 되겠죠. 아마 933.2를 루트를 취하면 그게 30일 거예요. 30.5. 그래서 단위가 이제 여기 있는 숫자의 단위하고 비슷해졌죠. 그죠? 분산은 제곱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값이 큰데 거기에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요 값의 크기가 데이터들 그 값들하고 비슷한 그런 그 단위를 갖게 됩니다. 되셨어요? 자, 이게 표준 편차고요. 표준 편차고 평균과 좀 비슷한 게 이건 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하고 최대값 최소값 먼저 찾아볼까요? 네, 프린트 최대값. 우리 최대값 찾기에 썼었잖아요. numPy에 함수가 있어요. max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max. 여기다 배열 넘겨주시면 돼요. 또 다른 방법은 배열이 가지고 있는 최대값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최대값이 79인가요? 10개밖에 없으니까 우리 눈으로도 찾을 수 있겠네요. 37, 12, 72, 아직까지는 72가 제일 크고요. 75, 79, 네, 79보다 큰 건 없네요. 그죠? 그래서 최대값을 찾으실 때 최대값 79라고 찾았고요. 최대값 찾으실 때 max 함수 안에다가 배열을 주거나 아니면 배열에서 max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돼요. 최소값도 쉽겠죠. 그러면 최소값을 찾아보시면 함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넘파 있죠? min, min. 그죠? 여기는 배열 넘겨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배열에서 메서드를 호출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둘 다 1이라고 하는 게 최소값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최소값 여기 숫자들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1 이게 제일 작은 값이네요. 그죠? 어려운 거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중앙값. 중앙값은 어떻게 한 거예요? 데이터들을 쭉 정렬했을 때 말 그대로 중앙에 있는 값, 가운데에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앙값. 함수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median이라고 되어 있어요. median. 그래서 배열 이름을 주시면 돼요. 그런데 array 점 me 자, 메서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중앙값은 특이하게도요,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중앙값은 26.55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앙값은 ND 어레이의 메서드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앙값이 26.5라고 소수점이 들어가 있네요. 가운데 있는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운데 있는 값은 그 데이터들 중에서 가운데 있는 값인데, 우리는 정수들로만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소수점이 있죠. 자, 이거는 왜 그럴까요? 가운데라고 하는 게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를요, 어,
여기 있는 거를 우리 정렬을 해서 그 오름차순 정렬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숫자 어레이가 그 숫자들을 난수로 들쭉날쭉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37, 12, 72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10개 숫자들을 가지고 있었죠. 어, 제가 있네요. 솔트라고 하는 게 있네요. 솔트. 그죠? 솔트를 호출해 보시면은요. 어, 밑에 출력되는 게 없죠. 출력되는 게 없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프린트 어레이 다시 해보시면요. 정렬이 돼버렸어요. 그죠? 원래 순서가 바뀌어버렸죠. 순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원래 배열은 이런 순서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37, 12, 72, 9, 75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로 10개의 숫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sort라고 하는 함수는 정확하게는 메서드죠. 배열 어레이를 기본은 오름차순이에요. 오름차순 정렬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배열에 있는 원소들의 순서가 실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리턴 값이 따로 없어요. 리턴 값이 따로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이 프린트문 넣기 전에는 출력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죠? 출력되는 게 없었다는 얘기는 솔트는 리턴해주는 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리턴하는 값이 없었으니까 출력되는 게 없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 솔트는 오름차순 정렬만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원본 데이터의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원본 배열의, 배열의 원소 순서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원하지 않을 때도 있겠죠. 원본 배열의 순서들은 그대로 남겨놓고 그냥 정렬되어져 있는 새로운 배열을 만들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 얘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중간값의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한 거니까 정렬을 해버려도 상관은 없겠죠. 자, 10개가 있어요. 가운데가 어디예요? 여기가 가운데잖아요. 그렇죠?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이렇게 있어야 여기가 가운데죠. 한가운데에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중앙값 어떻게 계산해요? 양쪽에 있는 2개를 가지고서 평균을 냅니다. 양, 그래서 16 더하기 37 나누기 2를 계산하니까 중앙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개수가 만약에 홀수계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3개밖에 없었어요. 그럼 가운데가 어디예요? 여기가 가운데잖아요. 거기에는 값이 하나 있죠. 그럼 얘가 그냥 중앙값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개수가 홀수계일 때는 그 가운데에 있는 그 값이 그대로 중앙값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계일 때에는 가운데라고 하는 게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값들의 평균을 계산해 줍니다. 딱 2개의 값만 골라내서 가운데 있는 2개의 값만 선택을 해서 평균을 계산을 해줘요. 되셨습니까? 네. 이게 중앙값의 개념이에요. 우리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 소득을 가지고 있는 전체 국민을 이런 식으로 쭉 정렬을 한 다음에 뭐 2천만이면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2천만 명이다. 그럼 2천만 명의 가운데 딱 잘라가지고 그 사람의 소득이 얼마냐? 이게 중위소득이에요. 중위소득. 평균하고는 다르겠죠. 어. 자, 평균값은 중앙값이라고 하는 이 통계값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평균값은요. 평균값은 굉장히 큰 값이 있으면 그 값이 평균을 그냥 막 높여버리죠. 반대로 굉장히 작은 값이 있으면 그 값이 평균을 낮춰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중앙값과 평균값을 비교를 했을 때 중앙값이 평균값보다 작으면은요, 그 상위 쪽에 큰 숫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득으로 치면 어 저는 월급이 얼마 안 되겠지만 그죠? 뭐 삼성전자 회장님이나 하이닉스 회장님이나 이 사람들의 소득은 정말 단위 자체가 다를 거 아니에요, 저랑. 그죠? 저는 기껏해야 10,000원 단위일 텐데 그 사람들은 그죠? 예, 몇 천억이라든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금액이 뭘 높여버려요? 평균을 높여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전체 그 데이터에 그 전체 데이터를 보는 그 시각을 약간 왜곡시킬 수가 있겠죠. 평균이 이거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요 정도를 갖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국민의 50%는 그렇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 거를 보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통계값이 중앙값이에요. 중앙값. 그래서 평균값은 극단적인 값들이 극단적으로 크거나 극단적으로 작은 값들이 평균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있고요. 그래서 중앙값은 10개면 10개 중에 가운데가 어디냐? 100개면 100개 중에 가운데가 어디냐? 그래서 정말로 말 그대로 그 중앙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값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평균값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게 중앙값이에요. 중앙값. 그래서 중앙값이 평균보다 만약에 크다. 그러면은 작은 값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평균보다 작은 값들이 많아서 걔네들이 평균값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지금처럼 중앙값이 평균값보다 작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외도라고 하는데 뭐 왼쪽으로 외도가 크다, 오른쪽으로 외도가 크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값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평균값을 높여주는 데이터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 통계에서 사용되는 그런 그 함수들을 알려드렸어요. 그냥 합계라고 하는 개념 아실 거고, 평균 당연히 아실 거고요. 분산, 표준 편차,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중앙값, 중앙값. 함수 이름이 미디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미디언,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자, 1차원 배열은 평균이나 뭐 합계나 평균이나 이런 개념이 수월해요. 그냥 다 더하고 개수로 나눠주고 이러면 되니까. 근데 2차원 배열에서는 더한 합계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개념과 평균을 계산한다는 개념이 약간 달라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서는 2차원 배열에서 2차원 배열에서의 통계 함수. 그럼 위쪽에도 제목을 하나 넣을까요? 여기 통계 함수 뭐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다가 소제목으로 1차원 배열에서의 통계 함수. 사용 방법은 뭐 거의 비슷하니까 다른 점만, 그러니까 모든 함수를 다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뭐 썸이나 평균 요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2차원 배열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2차원 배열이 있어야 되니까 2차원 배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변수 이름은 어레이라고 할게요. 제일 만드시기 쉬운 게 일단은 레인지로 몇 개 딱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3, 5, 15, 15개로 할까요? 15개. 그러면은 0부터 14까지란 뜻이겠죠. 0부터 14까지 쭉 1차원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자, 이 1차원을 리쉐입을 하면 되겠죠. 리쉐입. 행을 3개, 컬럼을 5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해볼게요. 합계나 평균 계산하기 쉽게. 그래서 0부터 14까지의 일씩 증가하는 정수들인데
순서들은 0, 1, 2, 3, 4, 그 다음에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1차원 배열 3개를 갖는 2차원 배열이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서 축이라고 하는 개념 반드시 아셔야 돼요. 행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열이 있죠. 열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 하면 이 그러니까 리스트들, 배열들, 그죠? 이쪽이 엑시스 몇 번이다? 0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엑시스 1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파이썬에서는 모든 인덱스가 다 0부터 시작을 해요. 리스트의 인덱스도 0부터, 배열의 인덱스도 0부터, 축에다가 번호를 매길 때에도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0부터 번호를 매겨나가기 시작한다. 네. 그래서 이쪽 방향이 0번 축이고요. 이쪽 방향이 1번 축이에요. 자, 요거 기억하시고, 넘파이에서 합계만 해볼게요. 합계.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 배열, 어레이라고 주면 되겠죠. 어, 뭐, 메서드도 사용 방법은 똑같으니까. 자, 여기 뒤쪽에 아규먼트가 있잖아요. 엑시스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죠. 기본값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none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뭐라고 나오는지 볼게요. 합이 인트 64란 뜻이고요. 합계를 계산한 합계는 뭐다? 105다란 뜻이에요. 0부터 14까지 다 더하면 105인가요? 1부터 10까지가 55. 그죠? 55에다 11 더하면 66. 66에다가 11을 더하면 78. 105가 될 것 같죠? 그죠? 예, 그러니까 0부터 14까지 15개의 숫자를 다 더하니까 105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여기까지는. 자, 그 sum은 어떤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냐면 access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고요. 얘가 기본값이 none이에요. 얘가 기본값입니다. 기본값. 그래서 우리는 전달하지 않은 거죠.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았을 때는 none이라고 하는 기본값이 그대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모든 원소들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0부터 14까지 다 더한 거예요. 다 더한 거. 그 값이 105다라는 뜻입니다. 105. 이거 프린트문으로 넣으면은요. 프린트문 안에다가 요거 사용하면 그냥 105라고만 나올 거예요. 근데 프린트문이 출력해주는 것과 코드셀이 출력해주는 게 약간의 표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것 뿐이고요. 요 안에 숫자를 보시면 돼요. 요 안에 숫자를. 되셨죠? 음. 자, 근데 엑시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numpy sum, array, 그 다음에 엑시스를 0이라고 해볼게요. 0. 자,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숫자가 몇 개 나왔어요? 5개가 나왔어요. 그죠? 합계를 계산해라 그랬는데 5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배열을 줬어요. 어떻게 계산을 한 걸까요? 합계를. 0번 축 방향으로 합계를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0 더하기 5 더하기 10을 계산하니까 그게 뭐예요? 15. 그 다음에 1 더하기 6 더하기 11을 계산하니까 이게 18. 2 더하기 7 더하기 12를 하니까 21.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그 이쪽 방향이다라고 하는 게 엑시스 0번, 그다음에 이쪽 방향이다라고 하는 게 엑시스 1번이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2차원 배열에서.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할 거니까 이렇게 계산한 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합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만약에 numpy.sum 똑같은 어레이인데 엑시스를 1번이라고 주면
숫자 몇 개 나올 것 같으세요? 숫자가 3개가 나와야 돼요. 자, 얘는 1번 방향으로 썸을 계산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1번 방향으로 썸을 계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죠. 0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4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이 되고요. 0 더하기 1, 1 더하기 2, 3 더하기 3, 6 더하기 4,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가 계산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요렇게 그죠? 요렇게 계산하면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그게 35 그 다음에 11 더하기 12 더하기 10 더하기 11 더하기 12 더하기 13 더하기 14 요렇게 계산한 게 60 이해되시죠? 당연히 요거 다 더하면 105 나와야 되고요. 요것도 다 더해도 105가 나와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썸을 계산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합계를 계산할 거냐라고 할 때 뭘 준다? 엑시스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엑시스. 이해되셨습니까? 기본값은 넌이고요. 넌일 때는 모든 것들의 합계인 거고요. 합계인 거고, 여기에서는 요렇게 이 축 방향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른 함수들도 다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합계만 이런 게 아니고요. 합계만 이런 게 아니라 평균도 마찬가지로 평균도 엑시스가 넌일 때에는 모든 원소들을 여기 있는 15개를 다 더하는 거고요. 나누기 15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엑시스 0번 방향으로 평균을 계산하겠다라고 하면 요렇게 3개를 더한 다음에 요 엑시스 방향으로 3개를 더한 다음에 개수가 3개밖에 없죠. 나누기 3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평균도 한번 볼까요? 자, 평균은 그러면 엑시스 0번으로만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 비교해 볼까요? 두 가지. 넘파이점, 평균, 어레이. 얘는 이렇게 쓰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엑시스, 넌 이렇게 쓰는 거랑 이건 똑같은 거예요. 기본값이 넌이기 때문에 이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겁니다. 네. 7.0이라고 나왔죠. 자, 다 더하니까 105잖아요. 105를 15로 나눠요. 105 나누기 15. 그러니까 7.0인 거죠. 맞죠? 음. 자, 그런데 만약에 numPy.min array 그리고 axis를 0번이라고 할게요. 0번 5, 6, 7, 8, 9가 나왔군요. 5, 6, 7, 8, 9. 자, 왜 그러냐면 엑시스 0번으로 총점이 합계가 5개가 나왔죠. 15 나누기 3. 그럼 5.0이잖아요. 그 다음에 18 나누기 3. 6.0이잖아요. 21 나누기 3. 7.0이죠. 그 다음에 24 나누기 3. 그러면 8.0이고 27 나누기 3. 그러면 9.0이죠. 그죠?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럼 1번도 마찬가지겠죠. 안 해보셔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통계 함수에서 엑시스라고 하는 개념 아시겠어요? 엑시스. 엑시스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전체를 다 계산한다. 엑시스가 주어졌을 때에는 0번 방향, 1번 방향. 순서는 0, 1, 2로 갑니다. 그럼 3차원은 축이 3개 있다 그랬죠? 0, 1, 2 3개가 있고 4차원은 4개가 있을 거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 이런 거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 테이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라고 생각하면 음, 여기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그 다음에 1번 학생의 국어 점수, 1번 학생의 영어 점수, 1번 학생의 수학 점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평균이라고 하는 의미가 모든 학생들의 국어 점수의 평균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첫 번째 학생의 모든 과목들의 평균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평균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해서 나눠주는 평균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각각의 행들은 어떤 학생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컬럼들은 과목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평균의 의미가 모든 국어 점수의 평균이냐 라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한 명의 학생이 시험 본 모든 과목들의 평균이냐라고 하는 개념이 있겠죠. 그거를 엑시스로 표현한 거예요. 엑시스 0번, 엑시스 1번. 테이블 만들 때 그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엑시스라고 하는 거를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함수 이름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영어 단어를 생각하시면 함수 이름들을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고요. 어, numpy 점 이렇게 했을 때에는 아규먼트가 배열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배열이라고 하면 여기서처럼 배열 점 이렇게 했으면 바로 메서드만 호출하고 아규먼트는 없어도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어떤 거는 줄 수 있을까요? 엑시스는 줄 수 있어요. 그죠? 배열에서 최대값 찾아주세요. 배열에서 최소값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엑시스는 넘길 수 있어요. 그죠? 엑시스 0번 방향으로 최대값을 찾는 거냐, 엑시스 1번 방향으로 최대값을 찾는 거냐, 아니면 전체에서 최대값을 찾는 거냐. 이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함수로만 이렇게 사용을 해봤지만 이 엑시스라고 하는 것들은 메서드에서도 똑같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그 아규먼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array. 죄송합니다. array라고 했죠. 그다음 점, sum. 요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뭘 잘못 썼나요? ARR. 요렇게도 호출할 수 있는 거고요. 요렇게도 호출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rray, 그 다음에 sum, axis, 양반. 이렇게 호출할 수도 있는 거고. 요렇게 호출하는 거랑 요렇게 호출하는 거랑 같다. 뭐 요거는 똑같습니다. 이런 개념은 똑같아요. 이런 개념은 똑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러면 넘파이에 대한 내용은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할게요. 더 많은 내용들도 있는데 다른 것들 하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요. 뭐 브로드캐스트라든가 뭐 슬라이싱이라든가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필요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머신러닝 시작하기 전에 넘파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가 복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오늘 설명드리지 않은 여러 가지 함수들이나 기능들에 대해서도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정도로만 정리를 해드렸고요. 좀 시간이 좀 이르지만 먼저 쉬는 시간을 좀 갖고요. 다음 시간에 판다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